여기에 경제수석의 지시라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현대차 그룹 관계자들의 진술과 그다음에 대통령 경제수석이 대기업에 대해서 가지는 막강한 권한까지 고려해보면 현대차 그룹이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한 것은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서 발주한 것으로 피고인과 안종범의 광고 발주 요구 행위는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피고인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최서원과 관련이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종범은 현대차그룹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 소개 자료를 건네면서 광고 발주를 부탁했는데 그때 건네졌던 그 회사 소개 자료는 그 직전에 최서원이 플레이그라운드에 직원을 시켜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안종범과 최서원은 개인적으로 서로 알지도 못하고 서로 연락한 적도 없기 때문에 결국 회사 소개 자료는 최서원이 광고 발주를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이 이를 다시 안종범에게 건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다른 그룹의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도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 소개 자료를 건네면서 광고 발주를 요청하기도 한 점, 최서원의 부탁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당시 설립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전국의 수천 개 광고 회사 중 하나에 불과한 플레이그라운드의 존재를 피고인이 알고 단독 면담을 하는 그 대기업마다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광고 발주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최서원이 설립 운영하는 회사임을 잘 알면서 최서원의 사적 부탁을 받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광고 발주를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최서원의 공모 관계를 포함한 강요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공사실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그리고 경제수석의 직권을 남용해서 직권남용죄도 범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려면 겉으로 보기에도 공무원이 그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 즉 외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아무리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라 하더라도 민간 회사에 그 특정 광고 회사에 대한 광고 발주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안종범이 그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 발주를 요구한 것은 사적인 청탁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외형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직권남용의 점은 무죄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부분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검찰은 현대차 그룹이 피고인의 강요로 총 5건의 광고를 플레이그라운드에 발주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건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요로 발주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건은 무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 강요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역시 별도로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K스포츠재단이 추진하는 하남 5대 거점 체육시설 건립 사원의 지원을 요구해서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를 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14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K스포츠재단의 한남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에 따라서 신동빈 회장은 망 이인원 부회장에게 지시해서 K스포츠재단에 합계 70억 원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단독 면담에서 신동빈에게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원 요구한 사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롯데 뇌물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신동빈에게 지원을 요구한 5대 거점 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그즈음 최서원이 K스포츠재단 직원인 박헌영에게 지시해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하남체육시설의 공사를 스위스 누슬리라는 회사가 맡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 누슬리라는 회사는 또 WK라는 회사와 사이에 누슬리가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면 그 공사 금액의 5%를 WK의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롯데그룹의 지원을 받아서 하남체육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
누스리를 통해서 더 블루K가 공사 금액의 5%를 받아서 이득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WK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WK의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최서원이 WK의 대표이사를 면접 본 다음에 직접 선정했고 WK의 설립 자본금도 최서원이 전액 부담했으며 WK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주재하고 지시를 하는 등 최서원이 WK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고 일치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K스포츠 재단의 직원들이 WK의 업무를 함께하기도 한 점, K스포츠 재단이 설립된 거는 2016년 1월 13일인데 WK는 바로 그 전날인 2016년 1월 12일에 설립된 점, 최서원이 평소 K스포츠 재단과 WK 사이의 업무 연계를 강조했다고 관련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런 재판 사정을 종합해보면 WK는 K스포츠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최서원이 설립 운영한 회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피고인은 WK가 최서원과 관련이 있는 회사인지 몰랐다, 이런 내용으로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교문수석이었던 김상률은 WK가 설립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때 피고인이 갑자기 불러서 WK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대표이사를 한번 만나보라고 하면서 대표이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대통령 피고인이 알려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WK 대표이사는 최서원이 며칠 전에 직접 면접을 보고 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WK하고 누슬리사는 5%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경제수석인 안종범은 대통령인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서 그 계약 체결 자리에 나가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종범은 실제 누슬리와 WK 계약 체결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당시 WK 직원들은 그 전에 미리 안종범 수석이 계약 체결 자리에 올 거라고 최서원이 자신들에게 말해주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또는 안종범을 통해서 포스코그룹이나 GKL의 WK와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하라고 요구한 점,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최서원과의 의사 연락을 통해 WK가 최서원이 설립 운영하는 회사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K스포츠 재단 직원들은 피고인과 신동빈이 단독 면담을 할 무렵 최서원으로부터 롯데와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롯데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런 재반 사정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신동빈에게 5대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롯데그룹으로서는 대통령이 직접 요구하는 지원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사정까지 더해보면 이 부분 최서원과의 공모 관계를 포함한 직권남용, 강요죄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 등과 공모해서 포스코그룹의 스포츠팀을 창단하고 최서원이 운영하는 WK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에 합의를 하도록 직권을 남용해서 강요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 2월 22일 포스코그룹 권오준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권오준 회장에게 포스코에서 배드민턴 팀을 창단해주면 좋겠다, WK가 거기에 자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요구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그런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오준 회장도 피고인과 단독 면담을 할 때 피고인이 배드민턴 팀 단 창단의 필요성에 관해서 이야기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종범 수석도 그 단독 면담 후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서 포스코에서 스포츠단을 개편하는데 K스포츠 재단이 자문을 해줄 거라고 말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안종범의 업무 수첩에도 그 단독 면담 당일 부분에 포스코, WK, 배드민턴 팀 창단 계획서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WK 이사의 대표이사 연락처가 단독 면담 직후 포스코 그룹 측에 전달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WK를 운영하던 최서원과 긴밀히 연락하던 피고인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그 WK 대표이사 연락처가 포스코 그룹에 전달된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권오준 회장에게 배드민턴 팀 창단 그리고 WK와의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피고인의 요구를 받은 포스코그룹 권오준 회장은 부하 직원에게 WK 대표이사 연락처를 주면서 협상을 지시했고 결국 2016년 5월 중순경 WK와 사이에 포스코그룹에서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WK에 맡기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포스코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WK를 설립 운영하는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포스코그룹의 스포츠팀 창단과 WK와의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점,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요구를 한 것은 최서원과 공모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고 포스코그룹 측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원 앞에 그 집회 신고 인원이 6,500명이래요.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지금 그 사법부 안에서 판결 자체를 진흙탕 싸움인 양 보이게 하려고 박근혜가 아마 죄송합니다. 503호가 뭐 죄송할 까지야 뭐 있어 그게. 아니 그 실명 불러주면은 안 돼요.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 실명은 빼고 503호가 503호가 마지막 발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3호를 아직도 추종하고 있는 일부 추종 정치인들을 동원을 해서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뭔가 여론전을 시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경제수석의 지시라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현대차 그룹 관계자들의 진술과 그다음에 대통령 경제수석이 대기업에 대해서 가지는 막강한 권한까지 고려해보면 현대차 그룹이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한 것은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서 발주한 것으로 피고인과 안종범의 광고 발주 요구 행위는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피고인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최서원과 관련이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종범은 현대차그룹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 소개 자료를 건네면서 광고 발주를 부탁했는데 그때 건네졌던 그 회사 소개 자료는 그 직전에 최서원이 플레이그라운드에 직원을 시켜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안종범과 최서원은 개인적으로 서로 알지도 못하고 서로 연락한 적도 없기 때문에 결국 위 회사 소개 자료는 최서원이 광고 발주를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이 이를 다시 안종범에게 건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다른 그룹의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도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 소개 자료를 건네면서 광고 발주를 요청하기도 한 점, 최서원의 부탁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당시 설립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전국의 수천 개 광고 회사 중 하나에 불과한 플레이그라운드의 존재를 피고인이 알고 단독 면담을 하는 그 대기업마다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광고 발주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최서원이 설립 운영하는 회사임을 잘 알면서 최서원의 사적 부탁을 받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광고 발주를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최서원의 공모 관계를 포함한 강요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공사실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그리고 경제수석의 직권을 남용해서 직권남용죄도입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 등과 공모해서 포스코그룹의 스포츠팀을 창단하고 최서원이 운영하는 WK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에 합의를 하도록 직권을 남용해서 강요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 2월 22일 포스코그룹 권오준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권오준 회장에게 포스코에서 배드민턴 팀을 창단해주면 좋겠다. WK가 거기에 자문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요구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그런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오준 회장도 피고인과 단독 면담을 할 때 피고인이 배드민턴 팀 단 창단의 필요성에 관해서 이야기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종범 수석도 그 단독 면담 후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서 포스코에서 스포츠단을 개편하는데 K스포츠재단이 자문을 해줄 거라고 말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안종범의 업무 수첩에도 그 단독 면담 당일 부분에 포스코, WK, 배드민턴 팀 창단 계획서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WK 이사의 대표이사 연락처가 단독 면담 직후 포스코 그룹 측에 전달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WK를 운영하던 최서원과 긴밀히 연락하던 피고인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그 WK 대표이사 연락처가 포스코그룹에 전달된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권호준 회장에게 배드민턴팀 창단 그리고 WK와의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피고인의 요구를 받은 포스코그룹 권호준 회장은 부하 직원에게 WK 대표이사 연락처를 주면서 협상을 지시했고 결국 2016년 5월 중순경 WK와 사이에 포스코그룹에서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WK에 맡기기로 하는 내용의 지원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원 요구한 사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롯데 뇌물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신동빈에게 지원을 요구한 5대 거점 피고인이 신동빈에게 그 지원을 요구한 5대 거점 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그 즈음 최서원이 K스포츠재단 직원인 박헌영에게 지시해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하남체육시설의 공사를 스위스 누슬리라는 회사가 맡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 누슬리라는 회사는 또 WK라는 회사와 사이에 누슬리가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면 그 공사 금액의 5%를 WK의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롯데그룹의 지원을 받아서 하남체육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 누슬리를 통해서 WK가 공사 금액의 5%를 받아서 이득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WK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WK의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최서원이 WK의 대표이사를 면접 본 다음에 직접 선정했고 WK의 설립 자본금도 최서원이 전액 부담했으며 WK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주재하고 지시를 하는 등 최서원이 WK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고 일치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K스포츠재단의 직원들이 WK의 업무를 함께하기도 한 점,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거는 2016년 1월 13일인데 WK는 바로 그 전날인 2016년 1월 12일에 설립된 점, 최서원이 평소 K스포츠재단과 WK 사이의 업무 연계를 강조했다고 관련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런 재판 사정을 종합해보면 WK는 K스포츠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최서원이 설립 운영한 회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피고인은 WK가 최서원 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려면 겉으로 보기에도 공무원이 그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 즉 외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아무리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라 하더라도 민간 회사에 그 특정 광고 회사에 대한 광고 발주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안중범이 그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 발주를 요구한 것은 사적인 청탁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외형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직권남용의 점은 무죄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부분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검찰은 현대차그룹이 피고인의 강요로 총 5건의 광고를 플레이그라운드에 발주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건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요로 발주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건은 무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 강요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역시 별도로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K스포츠재단이 추진하는 하남 5대 거점 체육시설 건립 사원의 지원을 요구해서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를 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14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K스포츠재단의 하남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에 따라서 신동빈 회장은 망 이인원 부회장에게 지시해서 K스포츠재단에 합계 70억 원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단독 면담에서 신동빈에게 체육시설 건립자금과 관련이 있는 회사인지 몰랐다, 이런 내용으로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교문수석이었던 김상률은 WK가 설립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때 피고인이 갑자기 불러서 WK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대표이사를 한번 만나보라고 하면서 대표이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대통령 피고인이 알려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WK 대표이사는 최서원이 며칠 전에 직접 면접을 보고 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WK하고 누슬리사는 5%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경제수석인 안종범은 대통령인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서 그 계약 체결 자리에 나가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종범은 실제 누슬리와 WK 계약 체결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당시 WK 직원들은 그 전에 미리 안종범 수석이 계약 체결 자리에 올 거라고 최서원이 자신들에게 말해주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또는 안종범을 통해서 포스코그룹이나 GKL의 WK와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하라고 요구한 점,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최서원과의 의사 연락을 통해 WK가 최서원이 설립 운영하는 회사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케이스포 재단 직원들은 피고인과 신동빈이 단독 면담을 할 무렵 최서원으로부터 롯데와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롯데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런 재반 사정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신동빈에게 5대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롯데그룹으로서는 대통령이 직접 요구하는 지원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사정까지 더해보면 이 부분 최서원과의 공모 관계를 포함한 직권남용, 강요죄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